오늘도 시들시들 콩닥콩닥 마음만 졸인 이들이여 여기로 오라.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썸과 연애를 보라. 지금 시작합니다. 와! 네, 연애를 보라. 오늘 어떻게 흘러가죠? 네, 연애를 보라는 연애와 썸, 그 모든 것을 저희가 참견하는 건데요. 참견을 함께할 패널들이 있죠? 네,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연을 참견해 주실 패널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참견을 하게 된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승현 씨 너무 반가워요. 오늘 참견 잘하실 자신 있으시죠? 아, 그럼요. 제가 한 참견합니다. 기대할게요, 승현 씨. 그럼 다음 패널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주인공 및 참견을 하게 된 홍성준입니다. 제가 제 연애는 못해도 친구들 연애 고민만큼은 잘 들어주는 연애학 박사인 만큼 오늘 하루 참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주인공과 참견을 같이 하시다니 무슨 일일까요? 네. 제가 황당한 일을 겪게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참견을 같이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왜요? 무슨 사연인데요? 이럴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빨리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썸이죠. 만나는 과정부터 삐걱거렸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를 받아 연락을 하던 썸녀가 있었는데 진짜 착하고 순수하고 또 말을 이쁘게 하는 친구였어요.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는 연락만 하다 보니 별 생각이 없었지만 연락을 할수록 점차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속을 정하게 됐어요. 언제 만날지 날짜랑 시간을 정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위치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강남에 산다고 했고 저는 의정부에 사니까 첫 만남은 중간쯤에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왕십리에서 보는 건 어때? 라고 카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쭉 이어지던 연락이 갑자기 한동안 답장이 뚝 끊겼어요. 그러다가 카톡이 왔길래 미리 보기로 봤는데 내용이 이런 식이었어요. 왕십리란다. 이 새끼 거른다. 미리 보기를 하나만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카톡으로 들어가 보니 저랑 했던 대화를 캡처한 뒤에 친구들에게 비웃으며 보내려던 내용을 저에게 잘못 보낸 것 같았어요. 심지어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보니까 제 이름을 간장 계란밥남이라고 저장해놨더라고요. 간장 계란밥남이요? 네, 아마 예전에 대화하면서 제가 요리 중에 간장 계란밥을 제일 잘한다고 한 걸 특징 삼아서 저장해둔 것 같았어요. 연락할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어장관리였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 속은 모르겠네요. 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욕도 욕이지만 간장계란밥 남이라니 상처가 크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연기하면서 읽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게 보람. 그럼 이제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좀 너무 안타까운 게 만든 음식이 알리오 올리오나 크림 파스타였으면 좀 더 그렇게 안타깝진 않았을 텐데. 근데 굳이 간장 계란밥을 잘한다고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대세인 만큼 좀 멋지게 어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간장계란밥 말고도 또 좋아하시거나 잘하시는 음식 있으세요?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여가지고 그럼 라면남이라고 안 된 게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다들 만나실 때 중간 지점에서 자주 만나나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통 첫 만남이면 아무래도 잘 모르는 사이고 하니까. 서로 배려를 하면서. 근데 의정부면은 왕십리까지 얼마나 걸려요?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리죠. 강남에서는 1시간도 안 걸리지 않나? 네, 나름대로 배려를 했던 건데 그쵸. 그게 안 좋게 보였나 봐요. 그럼 그 착하고 그랬던 거 다 가식이었을까요? 그쵸, 뭔가 어장에 먹이를 주는 그런 착함이 아니었을까. 어항 속 물고기가 네네. 되셨던. 간장계란밥을 주는 물고기. 그럼 비슷한 사연 혹시 있으세요? 저요? 네. 뭐 첫 만남에서 삐걱거렸던.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진짜요? 진짜 들은 게 많은데. 진짜요? 저는 뭐 연애를 할 때든지. 저는 근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오. 그러면 다 맞춰주세요? 저는 항상 집니다. 그런 표정 하지 마. 그럼 되게 연애를 오래 하셨겠네요. 그건 아닌가요? 오래 한 번 만나면 오래
왜 웃어요? 왜 웃어? 아, 죄송해요. 저 웃음이 많아가지고. 네. 아, 그런 편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참견해야 할 사연이 있어요. 뭔데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연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다면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썸을 탔던 여자아이와의 관계에서 여쭤볼 사연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전역하고 나서 썸녀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일주일에 4번 정도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을 만큼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저도 그렇네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술을 좋아하는 건 저도 뭐라 안 해요. 다만 너무 많이 마신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술자리에 누가 있는지도요. 술자리에 가기만 했다 하면 꼭 밤새 마시는 스타일이었는데 남사친과 함께하는 2대2 술자리에서도 밤을 새서 술을 마시곤 했어요. 심지어 그 친구는 술도 약해서 나중 가면 취해서 연락도 안 되고 무엇보다 제 입장에서는 불안했던 이유는 말이 썸이지 사실 거의 사귀는 사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에 뭐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야? 툭하면 남자들이랑 술 마시러 다니면 불안한 내 입장은 이해 못해줘? 넌 날 못 믿어? 그냥 남사친일 뿐이야.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남자들을 못 믿는 거지. 늘 이런 식으로 화내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말이 남사친이지 사실 2대2 술자리에서도 한 명만 남사친이고 다른 남자 한 명은 그 친구의 친구라서 아예 서로 초면인 자리였어요. 이게 한 번뿐이었던 것도 아니고 몇 번씩 반복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기도 했어요. 너는 나랑 사귀게 돼도 계속 그렇게 모르는 남자들이랑 술 마시러 다닐 거야? 미안한데 난 너랑 연애를 하게 돼도 너를 위해서 술자리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 너랑 나랑 다른 부분은 네가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결국 저는 이 친구를 이해해줄 수가 없어서 끝났는데 제가 너무 믿어주지 못하고 예민했던 걸까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뭐 좋아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매번 그러면 좀 그렇죠. 성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남중 남고다 보니까 막 여사친 이런 거에 좀 공감을 못하고 그런 단둘이서 먹는 술자리다? 거의 전쟁 선포가 아닌가. 저도 근데 단둘이 술자리는 좀 넘어갔다 생각해요. 단둘이의 자리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왜 둘이 마셔? 그러면 단둘이 밥은 괜찮나요? 밥 정도는 괜찮죠. 밥? 국밥까지 인정. 밥 정도. 레스토랑 안 되고. 레스토랑이면 저도 옆자리에 있어야 돼요. 옆 테이블에. 나는 간장 계란밥까지는 같이 만들어 먹는다. 오케이. 간장계란밥을 근데 같이 만들어 먹으면 같이 만든다? 위치가 집 아닌가요? 고기 주방으로 하자. 남사친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천년 만년이 지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눈빛만 스쳐도 안 된다. 남사친인데. 장난이고. 선비 스타일. 조선시대 약간 마인드. 유교결이네요. 유교결. 청학동에 사시는 장난. 일단은 질문을 드릴게요. 남사친, 여사친 그 허용 범위예요? 난 카페. 저도 새벽 카페. 2시. 2시. 연락이 잘 된다는 전제 하에 카페. 저도 카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카페. 술은 안 된다. 나도. 남자와 여자와 술이 있으면 그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술은 절대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다. 저 낮이라고 뭐 맞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네. 그렇죠. 뭐. 어차피 그리고 술을 실내에서 마시기 때문에 그쵸. 밖에 밤인지 낮인지 저희 그쵸. 몰라요. 저 술을 마시게 되면 길에서 막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런 네, 거. 친구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카페. 그쵸, 무조건 그래서 카페. 카페. 카페는 그 정신머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쵸 뭐 카페는 뭐 새벽 2시에? 그리고 씁쓸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다 보면 네. 정신이 화들짝 깨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러면 안 돼. 이러죠. 이렇게 되는 술은 거죠. 안 된다. 혹시 경험이? 생각이 그럴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게임. 왜 둘이 그렇게 놀러 다니죠? 왜 둘이야? 근데 여행은 진짜 아닌 것 여행 같아. 아니고. 근데 저 전 남친은 말이 안 되는데? 그니까. 아니 다시 또 만났다는 거에 짜증나. 그거는 나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화내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화나는 상황 아니에요? 맞죠. 맞죠. 진지하다. 근데 1박 2일 여행은
밤이 있잖아요 일단. 방을 술도 따로 밤에 잡을 수도 만약에 있어. 따로 아, 따로 방. 잡았다고 해도 좀 그쵸? 네, 그런 그 단둘이는 말이 안 되지. 단둘이는 그러면 단둘이는 말이 안 되는데 2대2는 된다? 짝수를 맞춘 게 더 빡쳐. 짝수를 맞춘다? 그러니까 미팅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팅. 짝수를 맞춘다? 그쵸? 저는 그럼 뭘 1박 선택? 2일이 나을 것 같아. 진짜요? 1박 2일 왜? 전 남친을 또 다시 만나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마음이 빡치는- 조금 아, 있다. 어떻게? 저는 차라리 술 전 여친. 술을 먹는 거 정도 끝내기 위해서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더 이상 이렇게 집착하지 마 하면서 이제 근데 술을 마신다? 카페도 아니고. 이슬톡톡도 막 술이긴 하니까 오케이. 그런 거 정도는 괜찮죠. 저는 진짜 잠시만요. 먼저 하시겠어요? 주먹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성준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차라리 1박 2일 여행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 남친 전 여친이 술을 먹는 게 낫다. 이제 술 먹으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고 이제 연락 네. 그만하자. 그래. 이제 그만해. 털어내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1박 2일을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기회잖아요. 그 사람 아. 입장에서 이제 또 기회. 또 여행을 가면 술을 먹게 돼 있어요. 좀. 맞아요. 그쵸. 저녁에. 그러네. 어차피 그럼 여행 저도- 가면 원 플러스 네. 원이라기 때문에 네. 아니 잠깐. 술도 먹고 여행도 가니까 무슨 생각 들어? 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 아직 이해 못했어요. 여행지에서 좀 원 플러스 상품이 아. 많으니까 심히 저도- 준수해 주세요. 여행 상품이니까. 그쵸. 자 일단 다음 질문. 저는 10년. 10년. 친구? 당연히 10년. 뭐 남친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사귄 여친이면 좀 고민이 되는데 10년 사귄 여사친이면 상관없는데 10명이한테 연락이 오는 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 부모님이 너가 뭐 내 사위 해라, 뭐 내 며느리 해라 이런 정도 사이. 그 10년째 친구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 그 여사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걔가 여운이 아니냐. 불려신이 아니냐. 그래서 그게 진짜 있거든요. 얘가 내 남친을 남자로 보고 있는지 친구로 보고 있는지. 그게 느껴진다. 그쵸. 알죠. 여자의 촉이란. 촉이라는 게 있으니까. 무섭죠. 저는 약간 10명이 차라리 좀 나을 것 같다. 진짜? 네. 오. 10명이면 사실 이제 뭐 직장인이면 이제 직장에서 이제 상사가 연락하는 것도 그런 것도 포함될 에이 수 있고.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10명 생일이면 내가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열 깊은 명 뜻을. 가벼운 안부 정도는 뭐 생일이니까 뭐 생일 축하해 하고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근데 꾸준히 연락이 와요. 10명한테. 자니? 밥 먹자. 아니 잔이는 뭐 해? 잔이는 아니 전 남친 아닌가? 저도 10년지기가 나을 것 그쵸. 같아요. 그쵸. 10년지기가. 야 성준님도. 네, 10년지기 있을 수 있잖아. 10년 그치. 동안 아무 일이 안 생겼다는 그쵸. 건 서로 그냥 친구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게 몰라요. 사연이 있다. 다음 사연 들어볼까요? 사연은 아니고 그 10년지기인 친구가 정말 이게 숨겨온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마음을 숨기고. 걔네 그리고- 친구 사이로도 못 남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게 10년이라고 해봐야 저희 25이라고 치면 15살 중2 때 만난 애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때 진짜 철도 없이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만났다가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여자로 보이는데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본인의 경험이 있으시죠? 아니 저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몇 살이에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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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있다. 쿨한 척. 있지만 약간 선은 지켜줬으면 좋겠네. 그쵸. 저도 제 여자친구가 저 때문에 막 남자 관계를 다 끊는 걸 원하진 않아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냥 놀고 고민 상담하고 하는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둘이는 안 돼. 여행은 진짜 여행은 말도 안 되죠. 저랑 가야지 왜 걔랑 가요. 술도 안 되지만. 술도 술 안 되지. 술을 그냥- 굉장히 싫어하네. 술은 이 사람의 생각을 약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안 돼요. 본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쵸. 나랑 마시지 왜 걔랑. 왜 둘이 마셔? 그니까. 단체도 아니고. 단체는 또 괜찮아요. 단체는 괜찮죠. 아니, 4대 짝은 4로. 안 돼. 짝수 맞추는 순간부터. 4대4는 완전 미친 아니에요? 다들 그럼 질투가 심해요? 심한가? 아니요.
아 진짜. 네, 저 약간 프리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굉장히 신빙성이 되게 없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신빙성이 전혀 없어. 아 근데 약간 그래서 저는 여사친이 없는 남자를 아. 좋아해요. 아 요즘 쿨한데. 약간 유행한다는 그냥 약간 찐따인데 그냥- 잘생긴 찐따. 친구 한 명도 없어. 나밖에 없어. 아 그건 또 안 돼. 아, 아 그거는 내가 야. 힘들어요.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그쵸. 있으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없다.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여사친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남사친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프리 단어랑 뜻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저도 네. 굉장히 쿨한 편이거든요. 어 진짜요? 네. 질투 안 하세요? 아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래요? 그럼 여행도 되겠네요. 아 여행이요? 일출 보고 올게. 잘 갔다 와 하고 이제 뒤차에서 쫓아가는 거죠. 손이라도 잡고 있다면 뒤차에서 쿵. 그럼 드라이브 가는 건 괜찮나요? 드라이브 스루까지 인정. 아. 그냥 벌써 내려야 돼. 근데 바빠. 차에서 오케이, 같이 오케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걸어가야 돼. 자전거 타야 돼. 걸어가야 돼. 그 킵고인까지는 인정해 줄게요. 킥고잉 오케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승현 씨, 성준 씨 이렇게 참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두 가지 사연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일단은 남의 연애를 듣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것 같다. 본인 연애는. 남의 연애. 알겠습니다. 성준 씨 어떠셨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 사연 들어보니까 진짜 제 얘기처럼 공감도 되고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신기하게 되게 들었던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저희는 아쉬운 두 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참견을 하러 떠나볼까요? 네, 이번 사연 소개 시간에는 동아리에서 만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사연을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새로운 사연에 참견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현재 곰신 8개월 차인 정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널 대배우 임우석입니다. 예. 되게 민망하네. 혜경 씨는 왜 저희가 패널로 초대했는지 알고 계셨나 봐요. 아마 이번 사연이 군인과 곰신에 관련된 게 아닐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곰씨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를 기다렸던 분에 대한 사연이에요. 그럼 바로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헌신하다 헌신짝 된다는 말에 몸소 실천한 저는 20살 때 같은 동아리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아빠 같은 포근한 성격에 세심하기까지 해서 만나게 됐죠. 그렇게 한동안 잘 사귀다가 크게 싸웠던 적이 있어요. 남친이 술에 취했을 때였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너가 인간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적으로 못됐네요. 아니 근데 싸우면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그쵸? 이건 용납할 수가 그쵸. 없죠. 그쵸, 애초에 그쵸. 어떻게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인간이야라고 할 수도 그럼 나랑 왜 사귀는데? 싸울 때 이렇게 싸우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싸울 때 막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는 약간 논리적이 약간 이렇게 땀 맞춰서 약간 좀 싫어하는 스타일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과 여자친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풀어야지 전 직성이 약간 풀린다 해야 되나? 그럼 싸우면 바로 푼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싸우는 걸 자체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냥 제가 일단 미안하다고 하고 보긴 다 맞춰주시는. 약간 맞춰주는 스타일이네요. 오. 네. 어떻게?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데 남자친구는 싸운 걸 바로바로 풀어야 되는 성격이고 저는 좀 그걸 머릿속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성격인데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군대에 있으니까 연락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못한 건데 저는 마음에 찜찜함이 남아있고 남자친구도 찜찜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걸 풀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넘겨서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연장해서 다음 날 또 그쵸. 이어서 할까 이러면서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어제 했던 얘기 맞아요. 그러면서 복습 시간. 2라운드 파이트 막 이러면서 그리고 다음 날 서로 약간 자존심이 있어서 아. 먼저 연락하잖아 서로. 그러다 하루 종일 연락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먼저 보냈어요. 저주네. 착하네. 어떡해? 저는 약간 싸움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 게 전 다? 되게 본성이 약간 원래 약간 욱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신빙성. 아니 원래 좀 욱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그걸 나이 들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이거 좀 고쳐야겠는데 싶어서 약간 뭔가 얘기를 하다가 좀 화나는데 싶으면 바로 잠깐만 이거 화낼 상황이 아니야. 이거 좀 진정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최대한 말을
아껴요. 필터링을 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아. 약간 생각을 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싸움이 좀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나이 들수록. 나 10살이셨다고. 몇 살이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유리님은 어떤 식이세요? 아, 글쎄요. 저도 잘 안 써는 것 같아요. 반응 뭐야? 이번에도 신빙성 없는 발언. 저는 되게 저 좀 뒤끝 있는 것 같아요. 전 약 약간 쌓아두고 근데 얘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아, 근데 그걸 또 뭔지 알 것 같아. 모른다니까? 모르죠. 말을 안 전까지 해도 몰라. 알았으면 좋겠다. 그쵸? 약간, 근데 그게 좀 불가능하긴 한데 네. 그래서 좀 쌓아뒀다가 진지한 얘기를 할 때 근데 솔직히 나 그때 좀 그랬어. 약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상대방은 약간 지난 얘기 왜 이제 지금 와서 와서?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고치고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그 연애할 때 싸움은 둘 중에 한 명은 져야 돼요. 꼭 한 명이 져야 끝나는 게임이기 연애 때문에. 고수님. 곰신님. 그럼 막말은 보통 다 없으시죠? 솔직히 너가 인간이야 이 정도의 망반은 없었어. 그쵸? 최대 막 심하게 해봤자 야 이 바보야 막 이런 거. 귀엽네요. 너무 귀여운데? 싸울 때 야이 바보야 하면 풀리는 거 아니야? 약간 풀리라고 한 소리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제 20년 인생에서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그리고 제가 스킨십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못해줘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 이후로도 자꾸 사소한 걸로 다투다 보니까 지쳐서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차마 얼굴 보고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서 카톡으로 했는데 카톡 이별 좀 그렇죠. 근데 당시에 남친이 저를 엄청 붙잡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그 정도밖에 안 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리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카톡으로 할 수 있어? 만나서 얘기하자.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남친은 대학교를 졸업했고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 취준생 얘기였구나. 네, 요즘 세상에 취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남친은 바빠졌고 한 달에 한 번 남짓 만나는 사이가 됐죠. 근데 의외로 남친은 굉장히 빨리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것도 무려 그 유명한 삼성에 들어갔어요. 정말 많이 축하해줬죠. 엄청 비싼 선물은 아닌데 제 나름대로 선물도 사다 줬고요. 근데 남친은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취업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바로 해외여행 좀 진짜 부럽네요. 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요. 근데 서운했던 건 언제 입국하는지도 안 알려주고 여행 기간 동안 하루에 답장 한 번 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즐거운 여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취업을 기다려주고 축하해줬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며칠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저보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나 헤어지자는 얘기를 어떻게 카톡으로 하냐고 했던 사람 맞나요? 붙잡으면서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어디 갔죠? 그렇게 저는 카톡 이별을 하기도 했고 당하기도 했답니다. So sad. 카톡 이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의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럼 이별은 다 만나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일단 얼굴 보고 하는 게 맞죠. 예의가. 최소한 전화라도 어. 하는 게 낫지 않나. 진짜 아무리 못해도 전화. 그쵸? 진짜 내가 뭐 사고가 나서 이제 너의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다. 이러면 전화인데. 그러면 전화. 근데 카톡은 진짜 아니다. 맞아요. 카톡은 아니죠. 취준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곰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근데 취준이 좀 더 어렵다 생각해요. 왜냐면 곰신은 어쨌든 정해진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내에서만 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취준은 기약이 없잖아요. 영원히 뭐 취준생일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혹시 군대 다녀오셨나요? 그럼요. 갔다 왔죠. 혹시 그때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 그러니까 그때 주변에 주변에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케이스들을 네. 제가 일말상처라 가지고 보통 그쵸. 되게 많이 저도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커플들은 진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보통 이제 일말상처에 끊어질 경우도 되게 많이 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곰신분들이 이제 제 주변 지인에 있다면 저는 이제 필사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여기 저격인가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남자친구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괜찮은데 전 너무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제 주변에 있으면 말리고 볼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우성님이 여자분이셨다면 남자친구를 기다리실 건가요? 군대 가면? 좀 일단 사랑하는. 근데 그 남자친구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일단 기다리겠죠. 일단은 기다리긴 하는데 네, 아마 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일말상초? 있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여자였다면 기다렸나요? 저는 사실 장담 못 하는데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처음에 그래도 한 몇 달 정도는 해보고 생각보다 할만한데 하면 계속 기다리고 아니면 너무 좀 이게 너무 걔가 저한테 이렇게 감정이 생기기 전에 그냥 차라리 좀 일찍 끝낼 것 같아요. 그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걸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약간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마음도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죠. 뭐 예를 들어서 완전 낯선 타지에 가서 막 친구들도 없다 이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생각나고 더 막 보고 싶어지고 이럴 텐데 만약에 내가 어딜 멀리 갔는데 거기도 뭐 친구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있고 이러면 그렇게 새로운 인간관계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사실 제가 못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 그 발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끊는다고. 여기까지 그럴게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참견해 보았는데요. 다들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게 주어진 대본만 보고 항상 이렇게 대사를 치는 거여서 되게 그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거의 이제 80% 애드립이잖아요. 네. 굉장히 쉽지 않네요. 뭔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욕심은 나는데 이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많은 사연 들려주셔서. 다행이다. 네. 혜경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좀 곰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성님 말 들으니까 어쩌지? 아니에요. 앞으로 어쩌야지. 이제 남자친구가 상병이거든요. 일말상초 얼마 안 기억하고 남았네요. 있겠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요. 조금만 버텨요. 이렇게 참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저희는 더 많은 연애, 썸에 대한 참견을 다시 하러 돌아오는 그날까지 편히 쉬다가 오겠습니다. 연애를 보라!